저는 결혼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 인테리어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잠깐 시장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의 장소였는데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불과 작년 추석 땐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저와 만날 일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은 세상 살다 처음 겪어보게 되었고 이 문제로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세요. 시모 뱃속에서 태어난 남편이 정상적으로 커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혼 이후 시장에서 일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가 평소에 알던 시모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주변 상인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모가 일하고 있는 전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놀란 남편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 말리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보게 된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격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미 안 사람이 있는 남자들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시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더욱더 흥분해서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 참, 내가 무슨 꼬리를 쳐? 너희들이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술 먹고 싶어서 전집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상판태기가 그 모양으로 생겼으니 매사가 불안하겠지. 얼마나 마누라 구실을 못했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고래 자기 남편이라고. 나랑 눈 맞을까봐 불안해? 그런데 이거 어쩌지? 머슴같이 생긴 너희 남편 내 눈에 성도 안 차거든. 내가 아무리 남자 없이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와서 전 좀 팔아주겠다는 것까지 내가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되도 않는 말로 사람을 상간녀로 몰아가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식당에 찾아와서 깽판 치면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너희 못난 남편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니까 그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그쪽이 하도 다른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당신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상인들 사이에 전부 퍼져 있는데 그쪽이 지금 내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갈 것 같아? 시모의 식당에 쳐들어온 상인 아줌마들은 시모가 바람기가 심하다며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시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상인 아줌마들은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상인 아줌마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자 남편이 경찰 조사 받아보면 되지 않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의 식당에서 난리친 아줌마들을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들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싫었는지 시모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한 뒤에 다들 돌아갔어요. 상인 아줌마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아, 왜 다른 남자들한테 눈웃음을 파는 건데요? 틈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접근한다는 거 몰라요?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것까지 내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니? 이게 내 탓이야? 마누라 구실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어. 그럼 엄마는 정말 떳떳하다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실? 나는 그냥 술 몇 잔 따라준 것밖엔 없다. 우리 식당에서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좀 웃어주고 대화 몇 마디 해준 것뿐인데 이게 잘못이야? 그런 손님 왔는데 인상 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 조성해야 맞는 거냐고. 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장사하는 중이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안 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시모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주변에 깨지고 어질러진 식기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근처 볼 일이 있다가 잠깐 들린 거라며 전집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모의 기분을 더 안 좋게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곧 추석인데 집에서 쉴 건지 아니면 식당에 나올 건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하니? 명절날 식당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식당과 달리 전집은 명절날 제일 바쁜 거 알면서 쉬라는 말이 나오니? 다른 집처럼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려 했는데 이런 기분으로는 힘들 것 같네요. 정리도 다 끝났는데 엄마도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술 따라주거나 선 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괜한 오해 사잖아요. 그럼 네가 한 달 용돈 500 맞춰줄 수 있어? 그럼 전집 정리하고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란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조건 맞춰주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싫어 마라. 그딴 말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처신 차례. 여자들은 주변에 조금만 조건 좋은 남자들이 꼬이면 금세 그쪽으로 정신 팔려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은 아니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제가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려는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보셨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 근처 식당에서 계약건이 있어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걸 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보면 몰라? 너 얼굴 표정 봐라. 여자들은 다 똑같아. 아무리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면에 박혀있는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내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던 길에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상가 주인한테 눈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직업 특성상 원래 그런 거니? 실내 인테리어라는 게 고객한테 상냥하게 눈웃음 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사진 잘 봐라. 아주 좋아 죽더구만. 왜? 일 끝나고 너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모습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해서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저 상가 주인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감을 전부 끝냈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일적으로 나누는 대화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당장 사과하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 아들, 네가 봐도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조만간 바람기 때문에 내 아들과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치면서 한마디 한 뒤 저를 급하게 따라왔고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는지 결국 차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고객과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시모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모습을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이 났는데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땐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전날에는 마음에 든다고 다음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입금하겠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다음 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추가적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마무리가 된 공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해 줘야 한다고 사정을 했었는데 상가 주인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었고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 고객과 진단 빼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남자한테 해프게 눈웃음 치고 바람 피우려는 것 같은 행동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말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줬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를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기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연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리칠 것 같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시모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연락 한 통 없냐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를 내길래 남편이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던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건데 문 안 열어준다고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게 맞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저번에 식당에서 며느리한테 했던 말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문제로 나랑 아예 연락 끊고 살려고 했었어? 어차피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속 좁게 계속 이럴 거니?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마. 내일 너희들 식당에 와서 일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 처음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나 혼자선 주문 들어온 걸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부탁하는 거니. 내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일에 대한 보수는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명절날 돈을 많이 벌어놔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 내일 꼭 식당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가마.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용돈벌이 한답시고 저희가 전 부칠 기분이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상상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미안했다. 시모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저에게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계속 얼굴 붉히는 것보단 서로 좋게 풀자면서 계속 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받아줬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료들이 주방에 꽉 차 있었고 저는 식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가 던져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정신없이 전을 부쳤어요. 그렇게 주문한 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전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어느새 전을 부칠 식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서 남편이 길 건너에 있는 마트에 잠깐 들려 급한 대로 식재료를 사오려고 나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져 버렸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전만 부쳤지 식사는 하지 못해서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픈데 밖의 상황을 보니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식당의 손님들이 미어 터졌고 홀을 혼자서 담당하시던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르길래 하던 일을 멈추고 홀 쪽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좀 정리해달라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상의에 올려져 있던 전이 꽤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어요. 힘들게 만든 전인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주방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접시에 건들지 않은 동태전이 그대로 있길래 한 개를 집어 먹었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끝내고 주문을 받은 시모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먹고 있던 동태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주방 쪽으로 달려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시모는 바빠 죽겠는데 입에 들어갈 전이 있냐면서 홀에서 많은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제 등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입에 들어갔던 동태전은 목구멍에 넘기지 못한 채 도로 뱉어버렸네요. 어머님, 이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힘들게 부친 건데 건들지도 않은 거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손님이 먹다 남은 접시 위에 있는 동태전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식당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어머님 일을 도와주려고 온 며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손님이 먹다 남긴 전이면 네가 먹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저기 덮어놓은 거 안 보여? 건들지 않고 멀쩡한 전은 내가 저쪽으로 전부 다 빼놓고 있었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찢어서 손님상에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네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네가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건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손님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을 따로 포장 주문한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동태전이 입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저쪽에 빼놓은 전은 이미 손님상에 한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시 데워서 손님상에 올려놓는다고요? 한번 나간 음식은 바로 버려야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멀쩡한 전을 그냥 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건데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다른 식당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밑반찬 같은 거 재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손님들은 알지 못하니까 상관없다. 지금 주문 밀렸으니까 저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거 계란물만 다시 입혀서 바로 내놓거라. 나중에 일 끝나면 그때 제대로 된 저녁 먹으면 되잖아. 아, 빨리 움직여. 손님들 기다리잖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손님한테 나간다는 건 양심 문제라 손님이 기다려도 다시 새로 만들어 내줄 거예요.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되는 거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젓가락도 안 된 거 다시 내놓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니? 얘가 내 성질을 또 건드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해? 시모는 제 등에 짝소리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너무 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주방 안쪽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손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서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손님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와 주방에 있던 시모는 밖으로 나가더니 손님의 어깨를 밀치면서
남의 주방 들여다봤다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들 밖으로 나가셨고 그 사이 남편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급하게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시모와 손님은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싸우고 있던 손님의 일행 중 한 분이 갑자기 시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곤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가리키면서 시모 본인 거냐고 물어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숨겼고 시모의 손을 잡았던 손님은 손가락에 껴져 있는 옥반지가 본인께 맞냐고 다시 되묻는 말에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니 밖으로 밀쳐냈어요. 시모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에서 누군가 급하게 혼비백산 뛰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도 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은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옥반지를 내놓으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며칠 전에 시모와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분이셨고 그분이 알고 보니 상인 회장이셨는데 시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옥반지 이리 안 내놔? 아니 그쪽이 어떻게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그이가 너한테 그 반지를 준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옥반지라니.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리고 그쪽 남편이 나랑 무슨 사이라고 옥반지를 줘.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예,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만 정리하거라. 아들, 너도 며느리 도와 주방 정리해라. 아니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회장님이 잃어버렸다던 집안에 가보인 옥반지 왜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잖아. 그 옥반지를 좀 전까지 이 아줌마가 끼고 있었다고. 내가 손까지 잡아서 확실하게 옥반지 끼고 있는 걸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해. 공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놔. 그냥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가 그이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어. 만약 그쪽이 우리 집안 가보인 옥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진행할 거지만 지금 돌려준다면 조용히 넘어가도록 할게.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아이고, 상인 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벌써부터 치매가 오셨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아까부터 왜 생사람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보세요? 당신 당장 이쪽으로 와봐. 어디긴? 당신이 밥 먹듯 드나들던 전집이지. 10초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는 거 확실하냐며 재차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 주방으로 나가서 카운터에 있는 가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식당 문이 열렸고 얼마 전에 시모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던 상인회장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전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내가 저번에 줬던 옥반지. 그냥 돌려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게 집에서만 착용하라고 했잖아. 왜 식당에까지 나와서 끼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거였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당신이 저 전집 아줌마한테 우리 집 가보인 옥반지를 몰래 가져가 줬다는 것만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몰랐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거 알잖아. 나도 요즘 들어 당신이 나한테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네. 내 물건에 손을 대서 저 여자에게 줬다는 건 다른 물건도 줬다는 거잖아. 집안의 갑오에 손을 댈 정도면 또 다른 물건들도 주지 않았겠어? 너희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진도를 얼마나 뺐길래 옥반지를 넘기는 거냐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나 당신 아니면 빈 껍데기인 거 알지? 등따시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내 마음을 전부 준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할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들 한두 개씩 가져다 줬었어. 그런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중에 금옥씨를 안 갖춰간 남자가 없을 정도라니까. 다른 남자들도 이미 금옥씨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품을 바쳤다고. 어머머머, 너희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본인들이 좋아서 따라다닌 걸 왜 나한테 그래? 금옥씨 남편분 죽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서 술 먹으러 오는 양반들한테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나랑 며칠 전에 호텔도 갔다 왔잖아. 상인 회장의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뱉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상인 회장은 본인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상인 회장은 옥반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시모는 받은 걸 줄 수 없다면서 상인 회장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라면서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들어있다며 시모의 가방을 뒤집었는데 그 안에서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안에 옥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펼쳐져 있던 금품이 거의 다 상인 회장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장 사람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기 남편과도 호텔에 드나들었냐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결국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중재한 끝에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시장 상인분들도 똑같이 금품이 없어졌다는 말에 시모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상인분들이 착용하던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부 다 자기 거라며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땅을 치셨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간소송을 당했고 시모는 시장에서 결국 내쳐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시장 상인분들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을 정리한 뒤 자숙하는 중이세요. 시모의 이중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연을 끊어버렸지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 말로는 돈 많은 남자 하나 붙잡아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데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절에는 왕래 없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섭다던데 너무 조용하니 그 또한 걱정이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곤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시간 느려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 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디?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하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신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올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해 드리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인네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아 왔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로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50이고 고기 한 번 더 돌리면 6,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리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이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 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네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이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미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려요. 그래도 나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 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왜 또 여길 기어 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쥐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 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분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